인생 2막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제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네. 세미 씨는 보험 가입 많이 했어요? 저도 몇 가지 가입은 해놨죠. 네.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좀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이제 96%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눌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산 관리에 있어서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격적인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는 수비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보험의 역할이 은퇴자산 관리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비수가 맞고요. 네. 근데 수비수 중에서도 골키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건 이제 공격진이고요. 네. 그리고 위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왜 그 동네 축구에서 보면 알듯이 골키퍼 다들 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키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가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된 그 보험을 표현하는 말로 보험은 사는 상품이 아니라 파는 상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직접 가입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세일즈와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은 보험 상품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보험 상품이 포화 상태까지 간 그런 아주 보험 성숙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세 시대에 들어서서는 사실 더 필요성이 계속 유효한데요. 네. 그거는 마치 이제 자동차가 그 운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마일리지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에는 수명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워낙 다양해지고 그 후유증도 커지기 때문에 네. 보험의 중요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우재룡 소장님, 이 현장에서 만나는 장년층들의 경우에는 이 어떤 보험을 주로 선호를 하시는가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중장년층이 되면 연금보험을 제일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 보험이 이제 연금을 복합적으로 준다. 뭐 대부분의 보험들이 연금 기능을 깔아서 이렇게 점점 복잡하게 노후자금 지급을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약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나중에 타는 금액도 한 3, 40만 원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뭐 가구당 한 96%의 연금 그 보험 보급률이 있다 하지만 노후자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부유층들은 상속세가 나옵니다. 사망하시면. 네. 그래서 그 상속세를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종신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치명적인 질병이나 뭐 간병에 대해서도 보험이 있거든요. 네. 상품이 너무 복잡하고 장기적이라서 가입도는 높지 않고 선호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지만 요즘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관심 커지고 있는 게 연금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 보험 중에서도 뭐 연금 기능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각종 뭐 보장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상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걸 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강 소장님. 예, 연금 그 보험은 기본적인 취지와 주 목적이 노후에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장 기능이 그렇게 많이 끼어들면은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기능은 별도로 보장 기능 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하시고 연금 보험은 연금 수령 기준으로 집중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금보험을 드시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 그 지급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네. 수요가 달라질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연금 지급을 지금 당장 받고 싶다라고 하는 고령자분들은 즉시연금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좀 어느 정도 그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은 좀 늦췄으면 좋겠다 하면은 뭐 5년이건 몇 년이건 거치식 연금,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간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이나 또 불입 방식에 따라서 조건을 스스로에 맞춰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도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망보험이다, 암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소장님, 근데 이 중에서 좀 계속해서 잘 팔린다 하는 상품이 좀 있을까요? 글쎄 다 계속 현존하고 있는 보험들이고요. 네. 계속 그 수명이 그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보험에도 일정한 정도 그 역사적으로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 보험 시장이 이제 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보험의 아주 일차적인 기능, 사망 보장을 원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그 사망 보장 보험이 처음 도입이 됐었죠. 그러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때 암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심이나 우려가 커지면서 네. 암 보장 보험이 또 수요가 커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가면은 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형 사고들이 워낙 많이 터졌습니다. 네, 뭐 다리도 맞아요. 무너지고 네. 아파트도 무너지고 뭐 백화점이죠. 네. 뭐 그런 어떤 대형 사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재해 보장에 대한 수요가 일면서 재해 보장 보험이 또 그 굉장히 시장이 커졌었고요. 네. 그 뒤로는 90년대 이제 말쯤에서는 이 과거의 사망 보장은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내가 뭐 80세까지 보장받겠다, 70세까지 보장받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연령 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예 종신 보장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종신 보장 보험이 상당히 커졌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그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그 사망 이전에 질병 관련돼서 네. 질병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손 의료 보장 보험 이런 것들이 계속 트렌드로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보험도 은퇴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돈의 가치가 나중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억 원과 몇십 년 후에 1억 원 이게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4%로 가정을 하면은 1억 원이 갖고 있는 10년 후의 가치는 6,7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30년이 지나면은 3,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매력 측면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변액 종신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그 일정한 자기 보험료를 자기가 지정한 어떤 몇몇 그 투자 상품에 네. 편입을 해놓고 그 수익률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보험금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성과에 따라서 오히려 그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그런 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네.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기한이 아주 길어지니까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10년, 30년 이후에 받게 되면은 네. 푼돈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난 이 기간에 보장받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정기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정기보험의 어떤 중요성은
사실 사망보장의 경우에 네. 이 피부양 가족들이 특히 이제 자식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하면 사실 그 중요도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경제적 독립을 하기 직전까지만 난 사망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보험료도 저렴해지고요. 그걸 특히 또 순수 보장형 보험으로 들어가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다른 식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네. 그런 정기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 또 사망 시점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네요.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보험을 잘못 들었더라도 해약하게 되면 손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해약이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라도 손해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험 해약은 진짜 손해가 많은 행위인데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의치 않게 해야 된다라면은 보장성 기능은 계속 살려두는 게 좋겠죠. 어차피 들어간 돈이고 그 보장을 새로 받으려면은 또 추가적인 또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저축성 보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쭉 보면은 이율이 낮은 보험,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보험이 또 하나의 그 순서상에 두 번째로 올라올 수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보험료를 좀 적게 냈으면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그 손해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게 유효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50대 은퇴를 앞둔 남성과 또 50대 주부를 각각 가정을 했을 때 이 보험 포트폴리오 과연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거기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50세 남성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은 여전히 학비라든지 결혼 자금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사망보험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장애나 아니면은 질병으로 또 경제 활동이 중단될 위험에 대비해서 네. 실손보험을 들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그리고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연금 가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차후에 연금 수령 금액이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다 가입을 하다 보면은요. 네. 본인도 보험을 몇 개를 가입했는지 모를 정도로 방만하게 자기 전체 금융자산 중에 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판단을 하셔서 내 실력에 내 가계 자산의 전체 중에서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 익스포저가 될 수 있도록 잘 네.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강성모 소장님으로부터 이 50대 남성과 여성의 이 보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재룡 소장님, 보험을 활용한 이 은퇴 자산 설계 전략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장년층의 경우는 기존에 납입하고 있는 이 연금보험의 경우는 네. 언제부터 얼마씩 탈 수 있는지를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넣고만 있지 나중에 타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요. 네. 연금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경우는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거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소득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연금보험료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네. 무리하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겠죠. 뭐 60대도 요즘은 워낙 건강도 좋고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소극적인 운용보다는 적극적인 운용으로 많이 하시고요. 네. 세 번째는 이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금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데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돈을 가져와서 연금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싸거든요. 네. 그리고 장수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다오 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의 활용인데요. 이 종신보험은 사실은 배우자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남편이 사망하시면서 부인에게 종신보험을 남겼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부인은 노후 생활비도 해야 되지만 의료비와 간병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하는 전략을 잘 관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6주에 걸쳐서 각종 연금과 보험까지 자산관리 기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토대로요. 상황별 그리고 연령대별 자산관리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